영상만 보시면 이혼이 혼인신고보다 더 쉽습니다. 그 대신 꼭 챙겨가셔야 돼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4주 뒤에 봅시다 하고 땅땅 치는. 맞아요.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주 후에 봅시다 라고 하는 건데, 이혼 숙려기간이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최소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 라고 하면 숙려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 이후로 의사 확인일 2번을 잡아주고, 그 2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둘이 같이 출석을 해가지고 저희 이혼 의사 여전히 있습니다 네 라고는 확인을 받고, 법원에서 이제 확인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 서류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은 협의이혼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숙려기간이 3달로 길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달 이후에 다시 의사 확인일 2번 잡아주는 것 중에 한 번 두 분이서 같이 가셔가지고 의사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관할구청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할 때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협의이혼도 그렇게 좀 금방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에 가시기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려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본인 것 그리고 배우자 것 각각 한 통씩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 통만 받으시면 되고, 상세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상세로 받으셔야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상세를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받으시면은 현재 혼인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만 나오거든요. 상세로 받으시면 과거 전력까지 다 나옵니다. 자녀가 있을 때도 절차랑 준비물 다 동일한가요? 자녀가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다만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데요. 이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어떻게 지정하기로 했는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서류가 있는데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법원에 비치가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거기서 바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걸 미리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꼭 같이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만나는 걸 거부하는 상태라면 소송하셔야 돼요. 저희 그 의뢰인 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의사 확인일에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지 해서 안 나와서 결국은 소송으로 이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사 확인일이 지정이 됐는데 그 2번 다 누군가 1명 또는 2명 다 안 나갔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명이 출석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사실은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사건인데 2분 다 혹은 한 분이 해외에 계셔서 법원에 올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합의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합의이혼에도 재산 분할에는 관여하실 수 있나요?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관한 협상 자체에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추후에 있을 어떤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협의이혼을 하면 보통은 이제 이혼에 관련한 어떤 이슈는 다 끝났다, 추가적으로 이혼 관련한 뭐 분쟁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분쟁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혼 후 3년이 지나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으로 이혼 신청을 해서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리스크가 있는가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사건 진행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다 주고 나왔어요. 다 주고 나왔으니까 이제 위자료 같은 거는 안 줘도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간자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니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주고 왔는데 위자료도 이미 다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상간소송입니까? 또는 무슨 위자료 청구 소송이 또 들어옵니까? 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억울해 하시는데, 이혼할 때 그러면 협의서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 협의서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1, 2년 지나서는 확인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1, 2년 지나면 사실 휴대폰도 바꾸고 안에 뭐 협의 과정을 위해서 협상했었던 내용도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위자료고 이건 재산 분할이고 해서 추가적인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뭐 날인을 받아놓거나 한 것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산을 다 줬는데요? 라고 해도 재산 분할로 준 건지, 양육비 일시금으로 준 건지, 위자료로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목 설정을 안 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 이런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아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누군가 유책 배우자고 위자료 관련해서도 합의를 했는데 추후에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하고 하는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건, 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고 양육비를 얼마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매월 얼마씩 지급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일시로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협의이혼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